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일 3부 이 시간 정치 뉴스 이외의 다른 뉴스들, 중요한 뉴스들 여러분들께 콕콕 집어서 정말 명확하게 전달해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정면 브리핑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한테 그런 뉴스를 콕콕 집어서 명쾌하게 전해드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마지막으로 한우를 먹어봤던 기억이 언제입니까? 주말이요. 언제 먹었어요? 엄마 아빠가 사줬어요. 그렇구나. 네.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얘기를 이어가질 못하잖아. 언제였더라? 이거를 말해요. 네. 우리 777 감사제 여기에 보니까 뭐 한우도 있고 근데 이게 김치냉장고가 일단 가장 강력하죠. 아니 저희가 이 70명 구독자 7명을 모아 오신 70명한테 선물을 드리는 777이거든요. 왜? 7에 하나는 70만 달성이고 두 번째 구독자 7명을 모은 이게 7이 또 하나고 70명한테 준다.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맞습니다. 확률이 높아요. 예, 이거는 로또나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저희 이게 약간 참여 방법이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 아하. 자세하게 참여 방법 나와 있으니까 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우 선물 세트가 물론 있고 김치 냉장고도 있고 건강기능식품도 있고. 근데 이게 스키 종일 이용권 이거 받으신 분은 바꿔주나 이거? 스키 안 타시는 분은? 저희 청취자 게시판에 뭐 교환 뭐 이런 거 올리시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커피 쿠폰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야, 진짜 근데 어쨌든 7명을 이게 7명이 사실 구독자 7명 이게 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이게 뭐 이렇게 뭐 부담 없이 그냥 그 주변에 이렇게 권하셔가지고 해주시면 여러분한테 좋은 기회가 돌아갈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뭐 참. 근데 사실 우리 집도 김치냉장고 없거든. 없어요. 교수님이 열심히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글쎄 말이에요. 제가 이게 김치냉장고가 우리 집에 없는데 저희는 사실 사 먹기 때문에 뭐 냉장고가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예. 근데 1970님이 교수님 지금 IC라고 하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여기 쓰셨네요. 영민 아나운서와 호흡이 안 맞아서. 맞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한우 오래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응모를 한번 하셔야지. 이런 계획으로 제가 얘기를 한 건데 저 거짓말을 못 해가지고. 잘했어요. 예. 맛있더라고요 한우. 내가 보니까 내가 오래됐어 한우 먹은 지. 교수님이 진짜 하셔야겠네요. 진짜 내가 오래됐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구독자 열심히 한번 모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예. 넘어갑시다. 네, 넘어가죠. 예. 자, 우리가 오늘 얘기할 게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 방문할 예정이라고 그런 보도가 있었죠. 맞습니다. 일단 일본 요미우리 신문, NHK 등 일본 언론들이 지금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내년 1월에 한국을 방문해서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NHK는 그동안 국제회의에서 마주친 걸 빼고 이시바 총리가 외교 목적으로 단일 국가를 방문하는 것은 한국이 될 전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 정상 간의 셔틀 외교 활성화하고 관계 개선에 지금 좀 방점을 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교수님, 일본 언론이 하는 이야기는 약간 정부 얘기가 약간 시민성이 있는 얘기다 뭐 이런 이야기 있던데. 일본 정부가요. 언론을 가장 잘 이용하는 정부 중에 하나입니다. 교수님이 해주신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본은 1.5당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정권 교체가 거의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 이거는 아주 엄청난 뉴스가 될 정도로 거의 자민당 일변도의 나라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언론도 그러니까 이게 뭐 정권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미디어 이론적인 건데
정부를 언론이 견제를 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네. 근데 맹목적인 견제만을 하게 되면 실제로 정부로부터 중요한 정보 소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당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일본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하여간 그 정부하고 정권 교체가 덜 되기 때문에 좀 자주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많죠. 그래서 사실 일본 언론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저는 약간 진짜 신빙성 있는 얘기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 입장이 조금 미묘하게 달랐는데요. 다르죠. 네, 대통령실 그리고 외교부가 정해진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다만 양 정상이 그간 셔틀 외교의 지속 추진에 합의한 바가 있다.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 장관도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물밑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왜 겉으로는 그런 게 없다라고 하는지 궁금해서 이제 정치학 박사이신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면 좋겠다. 그 얘기 오래간만에 듣는다. 저도 가끔 까먹어요. 근데 솔직한 얘기를 좀 뭐라고 생각하냐면 첫째, 우리나라의 그 지금 사도 광산 문제요. 그 문제 때문에 언론들이 또 뒤통수 맞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헤드라인을 뽑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가뜩이나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과 섣부르게 그렇게 그런 이 비난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섣부르게 일본과의 관계를 위해서만 뭐를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외교부의 늑장 대응 뭐 이런 거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뭐 이렇게 늦게 하느냐, 한 템포 느리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 둘째는 뭐냐면 사실 지금 현재 일본 정권의 지지율이 일본 국내에서 거기도 형편없습니다. 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형편없는 상황에서 실제로 그 여론이 일본 여론도 상당히 그 관계 개선에서는 중요한데 별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하면 당연히 소극적으로 나가겠죠. 근데 단지 제가 이제 바라고 싶은 건 뭐냐면 일본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일본도 우리나라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그 필요하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막 뒤통수 맞으면서 그 필요성만을 쫓아가면 사실은 그 필요성에 입각한 어떤 정책이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네네. 그런 거를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포인트인가요? 내렸죠. 0.25%포인트. 25%포인트. 네. 내렸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깜짝 금리 인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사실상 한국은행은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이 최선일 것이다. 동결이 거의 가장 유력시 된다 할 정도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금통위가 오늘 통화정책 방향회의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의 3.25%에서 3%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지난달에도 기준금리 0.25%포인트 낮추면서 통화정책을 전환했는데 이게 무려 3년 2개월 만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연달아서 기준금리를 또 인하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례적이냐면 한국은행이 두 차례 이상으로 연속 금리를 내린 게 2001년 닷컴 버블 때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때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의 경제 상황이 어렵다라고 본 거고요. 그런데 시장은 왜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었냐면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되고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금리를 내려서 미국이랑 금리 차가 더 벌어지면 환율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동결 가능성이 좀 우세했고요. 미국 역시도 지금 12월 기준금리를 앞두고 있는데 결정을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속도를 좀 낮출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한국은행이 섣불리 안 내릴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한국은 환율의 변동성은 확대가 됐지만 지금 물가 상승률, 가계부채 둔화 흐름 이어지는 중에 성장의 하방 압력이 중대됐다. 그래서 이 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있어서 동결을 하지 않고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안 좋고 성장률 전망도 안 좋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2%로 수정해서 전망했는데요. 낮춰 잡은 거죠. 그리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 역시도 2.1%에서 1.9%로 낮춰 잡았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가 앞으로 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 있음을 시사하고 골드만삭스도 역시 내년에 우리 경제 성장률이 2%를 밑돌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시작되면 수출 감소하고 기업 투자도 좀 쪼그라들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하고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 사실은 이 달러가 더욱더 강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습니다. 초래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12월 기준금리가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하겠죠. 네, 낮추면 격차가 그렇죠. 좁혀지는 좁아지는 거기는 거죠. 한데 지금 뭐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해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12월 금리 인하 어떻게 될지 좀 관심이 쏠리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간밤에 미 연준이 물가지표로 주시하는 10월 PCE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인플레이션이 조금 고개를 드는 모습이긴 하나 시장이 예상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12월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0.25%포인트. 이런 시장의 반응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지켜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자, 이제 퀴즈 들어갑니다.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 가식적으로 웃는 사람이 그죠? 나는 근데 궁금한 게 산타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가식적으로 웃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네? 좀 자연스럽게 웃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산타 할아버지 국제적으로 이렇게 가식을 떨어요. 산타 왜? 할아버지가 깔깔깔 웃으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아이 그래도 아니 오호호 난 그게 너무 국제적인 추세 모양인데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산타 할아버지를 지금 구하지 못해가지고 프랑스가 난리가 난 모양이에요. 지금 혹시 어린 친구들과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은 볼륨을 잠시 동심을 위해서 약간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프랑스 곳곳에서 산타 할아버지 구인난이 시달리고 있대요. 프랑스의 한 이벤트 기획사 대표가 올겨울에 23명의 산타를 모집을 했는데 이 구인난 때문에 한 10건의 계약이 취소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역시 여러분 학부모님들 들으시면은 소리 잠깐 낮춰주세요.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부모들이 무례하고 그러니까 이 산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지친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상도 굉장히 가렵고 덥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배역에 몰입도 해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웃음도 가식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일이 어려워서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뭐 독일의 산타는 편지에 답장도 준다고 그러는데 이거 맞습니다. 독일 북부의 한 마을은 한 30만 통의 편지가 산타한테 온다고 합니다. 혼자서 쓸 수 없으니까 산타클로스가 도우미 20명과 함께 일일이 또 답장도 해준다고 하네요. 근데 사실 독일은 이 크리스마스보다 상 니콜라우스 탁이라는 게 있어요. 상 네. 니콜라우스 데이가 전주 있는데 아닌가요? 그게 맞아요. 전주 정도 되는데 사실은 산타가 그때 와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미국화가 돼가지고 산타 할아버지가 24일 날 그러니까 25일 새벽에 오는지 내가 미국도 모르겠는데. 니콜라스 데이 챙기기는 하는데. 근데 주로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미국을 집중적으로 갔는데 이제는 조금 이제 그 미국 중심주의에서 좀 벗어나서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트럼프라는 또 할아버지가 또 이렇게 올라오셨으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조금 신경을 들 써도 되는 상황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유럽까지 아마 신경을 쓰는 모양입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